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중국에서 아파트님 뉴스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내려가 보면은 드러그 어프로브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신약 승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승인을 받았느냐, 바로 New Indic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적응증의 신약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헝루이 메디슨의 아파티닙 HLB가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해당 내용은 official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official이면은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찌라시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이트, 그 이름은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신약 승인을 공식적으로 내주는 기관이죠. 거기에서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전 영상에서 Under Approved라고 적혀 있었던 영상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는 신약 승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 신약 승인이 나올 거다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승인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자, 그 적응증이 바로 HCC, Advanced Hepatocellular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뉴스 기사 내용에서 이어져서,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Drug Approved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간세포 쪽으로 신약 승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Has been approved라고 정확하게 승인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HLB가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는 리버세라닙, 아파티닙을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세컨드 라인 2차 치료제로 HCC에 관련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암 승인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티닙은 이제 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스트릭만 있는 게 아니라 헤파토셀룰러도 추가되었습니다. 간도 추가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티닙은 스몰 몰레큘이죠. 저분자 화합물이고요. 어떤 것을 인히빗하냐, 티로신 키나제를 인히빗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블러드 베슬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신생 억제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응증의 역사를 보면요, 2014년에 중국에서 게스트릭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고서 2021년, 거의 2022년이죠. 그래서 한 6년, 7년 만에 또 이제 적응증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티로신 키나제라는 것을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면요,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2020년 9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제약사들에서 여러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요거 유발 효소인 티로신 키나제를 차단하는 타깃, 이것의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피어스 파마가 전했다고 합니다. HLB의 리버세라닙도 요 티로신 키나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보면요, 50개 이상의 키나제 억제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VEGFR도 있죠. HLB의 리버세라닙은 VEGFR2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블러킹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20개 이상의 차세대 키나제 통로가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TK도 제 기억으로는 HLB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자, 그래서 티로신 키나제는 좀 잘 들어보진 못하지만은 실제로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억제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2세대 표적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이라는 말을 붙으면요, 대부분이 다 TK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죠. 리버세라닙도 입으로 먹죠. 경구용이고 표적 치료제입니다. 2세대. 자, 그런 대표적인 치료제들이 이레사, 뭐 글리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수텐, 넥사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던 저런 약들이 리버세라닙이랑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진 TKI 신약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세하게 다른데요. 요 이레사 같은 경우에는 EGFR을 차단하고요. HLB 리버세라닙은 VEGFR이었죠. 자, 그래서 이레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 말단에 있는 티로신 키나제를 억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일부 10%만 반응이 있었는데, 반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극적이기 때문에 3차 이상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레사는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글리백도 TKI의 일종입니다. 세 가지를 억제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요 돌연변이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효능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리버세라닙이랑 비슷한 작용 기전 VEGFR을 타겟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텐, 넥사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굶겨 죽이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응증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데도 리보세라닙이 비슷하니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상시험으로 검증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넥사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라페닙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쟁자가 없어서 혼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소라페닙인데 여기 적응증 보면은 이제 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라페닙도 VEGFR을 타겟한다 라는 것. 그래서 소라페닙이 혈관 생성 억제를 주된 기전으로 티로시키나제를 억제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소라페닙이랑 리보세라닙이랑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보세라닙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티로시키나제 억제제, 표적 치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타겟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키나제 도메인이 있는데, 자, 보통은 여기에 서브스트레이트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포스포릴레이션, 그러니까 인산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 전달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아마티닙, 이게 글리백이거든요. 이 글리백이라는 게 여기 가서 자기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약이 들어가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그 작용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투머셀 입장에서는 프롤리퍼레이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가서 붙어가지고 요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프로세스 하나를 끊어버리면은 그 다음이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 시그널 패스웨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티로시키나제 억제제로는 우리가 글리백, 그리고 이레사, 아바스틴, 허셉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어봤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적치료제, 티로시키나제 인히비터입니다. 그 다음에 EGFR이랑 VEGF가 있는데, 자, E는 표피세포라고 하고요, V는 혈관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고, 리보세라닙은 여기 VEGFR이죠. 이게 이 팩터를 억제하는 것도 있고 리세터를 억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다 비슷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을 각 적응증별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간에는 넥사바가 있죠, 소라페닙. 자,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키나제 인히비터를 이제 복습을 또 하고 왔는데, 자, 이번 영상의 주제 핵심은 뭐냐면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아파티닙으로 2014년에 자, 위 게스트릭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한번 이제 적응증을 확장해서 바로 HCC, 애드밴스드 헤파토셀룰러 간에 대해서 2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요 승인을 받은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